안녕하십니까. 허브에드학원 공성철 원장입니다. 서울대 면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허브에드학원은요, 강남구 대치동과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요, 먼저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어떻게 면접을 평가하고, 지역균형 면접 기출문제하고 일반적인 면접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시 합격 전략과 본학원 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원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는요, 저희는 2008년도부터 서울대반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서 작년에는 62명이 서울대 합격하였고요, 의대는 66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본원의 특징은요, 전원 서울대 전공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뭐 영문과나 영어교육과 해가지고 그 사대 출신하고 인문대, 자연대 출신 선생님들이 전원 전공 뭐 하시고, 그 중에는 석사, 박사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합격시킨 학원이 종로학원이죠. 거기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수능을 직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선생님, 저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데요, 어느 학생을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이 전공별로, 대학원에서 전공별로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벡터, 대수 등 영역별로 심화 수업을 해서 심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알았을 때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아이들이 되게 추론해서 많이 틀려가지고 뭐 고난이도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만점이 안 나오는데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만점 나온 학생이 작년에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론을 해야만이 논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만점뿐만 아니라 논술대부터 평상시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매우 중요하죠. 과학도 영역별로 수업해요. 대학원에서 전공한 선생님들이 유기학, 분석학, 일반학, 생물은 유전, 생명, 분류, 생태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별로 주말을 이용해서 특강 수학을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도 만점을 맞을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요.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서울대 전문학원입니다. 그리고 본원은 허브MD라고 해서 의대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대 및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재수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본원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대학교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논술 문제라든가 면접 문제라든가 대학별 입시 자료 보면은, 이 학교별로 대학별 입시 자료를 보면은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그 학교 입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면접 자료실에 보면은요,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죠. 영역별 논술도 마찬가지고, 논술 기출문제도 학교별로 아주 해설까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면접 자료들이 이 서울대 기출문제에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할 때는 그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지역균형은 2004년도부터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분석을 하니까, 이와 같이 첫해 1학년 1학기 때는 특기자격증 성적이 제일 좋았는데, 그 다음에 지균과 수능으로 뽑은 학생들의 성적이 똑같았는데요, 계속 졸업해서 보니까 지균 학생들의 성적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그 다음에 정시로 뽑은 학생들의 성적이 제조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수시를 83%를 모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서울대는 수시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대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요, 1, 2등급이 1896명이고요, 2, 3등급이 639명,
3, 4등급에 446명입니다.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뭐 내신 1, 2등급만 간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물론 지규는 거의 다 1등급, 2등급입니다. 개 중에 2, 3등급 학생들도 소수 있어요. 지규 학생이. 그리고 2등급에서 여기까지는 정시하고 특기 잘 되는 아이들일 거고요. 여기 학생들은 정시에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 입학 경쟁률을 보면은요. 일반 전형은 2011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에 픽 정점을 이루고 올해 약간 떨어졌죠. 지역균형은 좀 올라가다가 작년에 좀 떨어지고 올해는 좀 더 떨어졌죠. 자, 서울대에 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는 면접을 누가 보느냐. 서울대는요, 해당 학과 교수님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과 교수님이 서울대 오는 학생들은 다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대 오는 학생들은 성적이 기본적으로 우수하지만 일단은 가장 자기하고 3년 동안 같이 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인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는 인성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세대는 해당 학과하고 다른 학과 교수님이 진행하고요. 고려대는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니까요. 지역균형은 1.17, 수시자는 2.51, 지규는 2.49임을 알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올해에서의 자기소개서를 뺐죠. 그 이유는 어차피 올해는 전공 적합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기소개에서 자기 지원 동기는 뭐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소개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전공 적합성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진로, 고교, 연계, 지식, 시사상식을 면접 때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 커리큘럼,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학과 교수님의 성향을 정확하게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합격할 확률을 높이겠죠.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지식입니다. 창조적인 지식은 뭐냐? 항상 매사에 왜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와 같은 일단은 창의적인 사고 또 새로운 것을 맨날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줘요. 아이들이 전혀 보지 못한 문제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그 의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지식인이 내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는 외국어 점수가 좋다고 해서 글로벌 리더가 아니에요. 외국어 점수보다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본인이 탐구하느냐 또는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느냐 그런 것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어 점수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물론 매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창의성 질문을 면접 때 자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 면접을 보러 오는 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기업체의 경영자라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공자의 면접관을 해고 한번 시켜봐라. 또는 어머님이가 죽을 병을 걸렸을 때 치료약이 너무 비싸 돈을 훔쳐야만 한다면 절도 행각을 벌이겠느냐. 이와 같이 창의적인 엉뚱한 역발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요, 서울대는 연대, 고대, 서울대는 삼각형을 원하고 연대는 네모진 학생을 원하고 고대는 동그란 학생을 원하죠. 원형인 학생을 원하면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삼각형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내가 서울대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면접 시간에 보여줘야 됩니다.
서울대는 어떤 학생 원하느냐? 스스로 노력하여 매우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 교내 생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학생,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학생입니다. 자, 올해 전년도와 일반 전형이 달라진 점은요. 전년도 공과대학에서만 건축과에서만 전공적성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공과대학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이 활용이 되고요. 자연과학대학교, 사범대학은 면접시간이 60분인데 45분으로 줄었고요. 수의과대학은 작년에는 수학이 필수고 과학이 선택이었는데 답변 준비 시간 60분이었는데 올해는 생명과학이 지정이고 전공적 합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 준비 시간은 30분으로 줄었죠. 자, 서울대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는 졸업자냐면요. 오전, 오후로 보는데요. 오전은 9시부터 12시, 오후는 2시부터 5시고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가 오전이면 11번에서 20번까지는 오후, 21번부터 30번까지는 오전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고사 진행 순서는요. 맨 처음에 수험생 대기실에 입실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사진 대조 확인하고, 그러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전자기기라든가 휴대폰은 봉투를 줘서 보관합니다. 조교가. 그리고 면접표 주고 문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답안 구성하고 면접장으로 입실해서 이 면접 번호하고 문항을 신고하고 기본 소양 그 다음에 교과적 수정을 보고 종료하게 됩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요. 두 분이 면접을 보죠. 근데 한 분은 주질문자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주로 보조질문자인데요. 평가 기록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평가 기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까칠하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질문하는 것이 10분 내로 질문하고요. 지원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직위 면접은요. 일반 전형과 달리 재시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수가 즉흥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대학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면접 평가표를 가지고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는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아요. 꼭꼭 뽑고 싶은 학생, 뽑아도 될 학생, 떨어뜨려도 될 학생, 뽑지 않아도 될 학생인데요. 꼭 뽑고 싶은 학생은 예를 들어서 면접이 조금 부드럽죠. 그 다음에 기본 인성이라든가 서류 확인만 하고요. 뽑아도 될 학생은 학업적성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까칠하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자기소개를 통해서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 얼마나 지원학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당락이 결정되진 않습니다만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를 비교해서 내용이 틀리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이 철저히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전공적 합성 면접인데요. 주로 수험생이 중국의 전공교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기계과다. 그러면 기계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특히 과학기술, 물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전공과 관련된 교과 과목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 관련된 경시대 수상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한 전공에 맞는 교과 능력은 어떤 식으로 성적을 받았는지, 그 교과 능력을 심화학습을 얼마까지 했는지, 그거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 면접입니다. 자, 서울대는 인성 면접을 크게 강화하는데요. 인성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가요. 미래의 리더가 될 사람은 특히 사회성과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이게 제가 쓴 수십 박 이벤트하고 서점에서 판매를 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면접 기출 문제집이죠. 자, 지역균형 면접을 분석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이 면접관이 진행하고요.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합니다. 지원 통계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진로 계획은 모든 학과에 다 물어본다 이런 건. 학업 능력은 주로 뭐 어학, 영어, 수학, 뭐 자연계는 과학을 많이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하면 왜 잘하는지, 못하면 진짜 못하는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자소서 학생부를 비교해 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꼭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의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활동은 뭔 책을 읽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리더십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본인이 중심으로 이끌어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뭐 봉사활동도 보죠. 봉사활동은 뭐 어떤 계기로 그걸 했고 그걸 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라는 것들을 면접에서 체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성면접과 직위는 크게 전공 적합성 문제인데요. 즉흥적으로 면접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면접 평가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은 그냥 서류 면접만 하지만 약간 부족한 학생은 전공 기시면 학업 능력을 반드시 평가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2012년도 서울대 의예과 면접 기출인데 이와 같이 주로 과학 문제를 많이 물어봤죠. 수학과학을 물어봤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의예과가 면접이 출제가 됐어요. 이와 같이 아이들마다 다 물어보는 게 다 다르겠죠. 수의과는요, 수의사가 돼서 진료를 하는데 어떤 강아지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강아지 값은 30만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치료를 한 뒤에 강아지 주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요, 오히려 뭐 특히 의대나 이렇게 최상위권 애들은요, 수학과학을 물어보면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안락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직위 면접은 인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자연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요, 수능과 비교과 탁월한 학생은 인성과 기본소양만 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요, 교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학과 면접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양자학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답변을 듣고서 계속 추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반드시 까칠하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 추가 질문 내용은 주로 학생이 말한 답변이라든가 학생이 뭐 읽은 뭐 책이라든지 어떤 뭐 단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어휘를 가지고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료공학과를 보면은요, 이 학생이 물어보고 답변하면 또 거기에 계속 추가 질문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추가 질문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물어보고 체크가 계속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과는요, 생물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문제죠. 네, 생물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물어보고요. 문제마다 계속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류만 물어보는 데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학과에 따라서는 전공과 연관된 교과식도 물어보는 데도 있습니다. 자, 직윤 수시 합격 사례인데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옛날에 과거에는 1단계에서 서류, 2단계에서 면접을 봤죠. 그때는 뭐 1단계에서 거의 뭐 내신 성적이 1.1 안에, 1.15 안에 들어야만이 서울대 직윤을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합산을 합니다. 과거에는 강남 학생들이 직윤으로 낼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된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에는요, 강남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직윤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도 이제는 내신을 가지고 직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신이 부족하면 그 위의 서류 또는 면접을 가지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작년에 강남에서도 여기 보시면 1.72 학생, 1.38, 그 다음에 1.53, 이와 같이 물론 1.05 학생도 있지만 거의
상당히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혹시 부족하다고 한다면 철저히 면접 준비를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 일반 전형 면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은요, 먼저 1단계에서 2배수에서 3배수를 뽑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은요, 자연대는 1단계에서 1.93, 공대는 1.65, 의대는 1.51, 수의과 1.71, 사범대 1.88, 간호대 2.1, 자유전공 1.53, 농생대 1.79 해가지고 평균 1.73배를 뽑았습니다. 그럼 우선 선발은 뭐냐? 교수들이 평가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이 학생은 굳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면접을 볼 필요 없어 라고 평가하는 학생들은요, 면접을 보지 않고 바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게 우선 선발인데요, 2008년도부터 뽑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15명, 27명, 53명, 74명, 2012년도에 일반 전형 합격자가요 717명인데 그 중에 우선 선발 합격자가 129명입니다. 그래서 11.8%가 1단계 없이 우선 선발 합격이 됐으면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훨씬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공학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공대는 전공 적합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전공 적합성이 뭐냐? 이와 같이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는데요, 시간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밝히시오. 이게 전공 적합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도요, 이와 같이 로마 건축가에 대한 이 전공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공과대학만 전공 적합성을 봤는데 올해는 모든 학과에서 전공 적합성을 봅니다. 자, 지정 과목 30분 내로 답변 준비하고요, 10분 내로 답변하고요, 전공 요청 10분 내로 준비하고 면접 시간 15분입니다. 수학은 필수죠. 그 다음에 모집 단위와 관련 전공 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고, 올해부터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학문항과 영어 지문을 활용합니다. 아까도 영어 지문도 그 전공과 연관된 제시문을 주어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죠. 농생대도 답변 준비 시간 30분, 면접 시간 15분, 전공 및 적성 및 인성 면접 평가하고요, 과학문항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죠. 작년에는요, 인문계, 자연계가 구분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문계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가 나오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이와 같이 재작년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이렇게 창의력 문제죠. 창의사고력 수학 문제고, 그 다음에 수학 선택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이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심화해서 물어보고요. 특히 자유전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가차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자유전공하고 뭘 할 건지,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 대학은요, 지정 과목 30분 내로 답변 준비하고 전공 적성 답변 준비 시간이었고요.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15분 내로 답변하고 30분 내로 전공 적성 답변하는데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전공 적성 인성을 평가하고 과학문항을 평가하죠. 반드시 일반 전형도요, 제출된 서류 내용을 확인하니까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간호학과도 30분 내로 답변 준비하고 15분 내로 답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공 적성 및 인성으로 평가하고요, 과학문항과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의과대학은요, 답변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 시간 60분 내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 모집 단위와 관련하여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MLI 인성 면접이죠. 예를 들자면 역할극방은 뭐냐? 예를 들어서 배우가 무언극을 합니다. 소리 없이 막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 학생이 그걸 보고 교수님한테 이 배우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뭘 표현하냐면, 의사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소통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요.
연결형 강의인데요. 제시문을 주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 판단의 상황 면접, 리더십 상황 면접, 공감 능력 상황 면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서류를 확인하는, 이와 같이 학생이 6개의 반이 있어가지고 10분씩 돌아가서 60분 동안 면접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의 작년도 기출문제는요, 저희 허브교육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의 자료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 자료실에도 있고, 서울대 자료실에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치육과는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죠. 준비 시간 없이 30분 면접을 진행하고요.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고 강문항을 활용하고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사범대는 지정 과목 있고 교직 적성 보고요. 45분 내에 준비하고 15분 내에 답변하죠. 자연과학대는 작년과 똑같죠.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4개 중 하나 선택하고요. 자연과학대에서 수학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대개 물화, 생, 지휘, 경우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수학은 크게 2문항, 그 다음에 소문항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 이와 같이 요 단원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 단원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수학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 문제 3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도 수학 기출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과학 기출문제는 지정 과목별, 단과대학별 난이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과학 문항이 난이도 편차가 있고, 물리, 생물, 화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풀다 모르면 교수가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힌트를 안 주면 본인이 막히면 힌트 좀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물리는 그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화학생물은 지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답을 찾아내는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거고요. 자, 물리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죠. 자, 화학에서 자주 출제하는 파트인데요. 과학은 주로요, 1파트, 2파트. 그 다음에 일반화학이라는 것은 대학교 과정이죠. 화학 파트인데요. 작년부터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교과과정 이외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작년부터는 고교 과정에 대학 수준의 문제만 출제합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1, 2 일반 생물이죠. 자, 일반 전형은 수시 합격 사례인데요. 간호학과가 1.38이라고 쭉 이렇게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 1단계가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의 점수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등과 꼴등이. 문제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학원의 이제 면접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접은요,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학생들을 말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말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말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만약에 10명이 수업해서 1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 개개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 6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열흘을 해도 사실 1시간 수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더군다나 또 개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바탕으로 직원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각자같이 질문 용지가 다 달라서 이렇게 단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실제 면접장에서 교수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요. 비디오 촬영해서 동영상 분석해서 철저한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 미리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질문지 작성 후 개인별 인성,
서류에 대해서 질문하고 추가 질문. 이제 지금요 사실상 면접이 뭐 할아버지 이름 물어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추가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면접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면접장에서 선생님, 우리 저희 교수진들이 계속 그 연습을 시킵니다. 추가 질문에서 아이들을 당황시키게 만들고요, 미리.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총 3회 수업을 진행하고요. 면접은 1대1 지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적 공간적인 한계하고 선생님 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선착순 모집이고 일찍 마감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를 가는 학생은 대한민국 최고의 에리트 학생이에요. 그 학생들보다도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만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 또한 저는 서울대 출신이면서 석사, 박사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수업하는데요 11월 15일 날에 1단계 발표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서울대는 항상 발표한 날짜보다도 하루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럴 것이고요. 그 발표 날부터 16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전공 적합성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과거처럼 막 대강의실도 없고 30명 40명씩 놓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면접은 아이가 교수님한테 실질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주고, 특히 이과 학생은요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많은 학생이 면접 시험 보고 나서요 펑펑 울어댑니다. 왜? 자기가 왜 그렇게 면접 시간에 긴장을 해가지고 당황을 해서 말도 못하고 나오는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수학과학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강의 들으면 못해요. 이 4, 5일 강의 듣다고 해서 그게 뭐 대학 시험에 나온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미리 숙제를 아이한테 다 주면 집에서 다 풀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이제 발표를 합니다.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에서 뭐 7일, 8일 수업은 양보다도 본인의 숙제량을 많이 주니까 본인이 훨씬 공부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가 묻고 답하고 심층 면접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발표하고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실전 서울대 면접과 똑같이 수업을 해서 저희가 합격률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디오 촬영해서요 시뮬레이션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고요. 학과별로 전공이 적합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학과별로 다른 전공 적합성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상 문제로 맞춤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대 석박사 출신이고 개인별 학과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한 올해는 일반 전형도 서류 확인 면접을 하니까 서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철저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드립니다. 또한 집안 학생은 대치동 학사에서 숙식이 가능하고요. 저희 허브 교육과 함께 반드시 서울대 영광이 합격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